굳이 말을 하자면 발표 시간이 중요한가요? 질문 시간이 중요한가요? 오, 압도적으로 이거. 네, 스타트업을 공부합시다. 주주스쿨의 류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의 IR 피칭, 투자 IR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현직 벤처캐피털의 심사역, 그리고 200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신 또 스타트업 대표님과 함께 투자를 할 때 IR 피칭,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심사위님, 지금까지 IR을 숫자로 세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사실 세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팅 진행하면 저는 이제 노션에 미팅 진행을 다 말하자면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연간 저 같은 경우에는 100개에서 120개 정도 기업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1대1로 미팅하는 게 그 정도고 저희 회사에서 단체로 이제 또 IR을 같이 듣는 게 있으니 그런 걸 합하면 그래도 한 150번 정도는 하셨겠네요. 그렇죠. 연간 150번인데 제가 그렇죠. 4년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진짜 예를 들면 연차가 더 높으신 네. 분들은 거의 1000회 이상을 그럼요. 받으셨겠네요. 충분히. 네. 거의 뭐 딱 들으면 거의 한 5분 안에는 감이 오나요? 5분까지는 전 아직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래도 한 30분 안에는 뭔가 그래도 조금 파악이 되는 것 같긴. 너무나 궁금한데. 예. IR을 이제 하기 전 단계는 어떤 단계죠? IR 하기 전 단계는 보통 이제 뭐 이게 이 컨택하는 루트가 좀 다양한데 네네네. 뭐 소개를 동종업계인 VC에서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렇게 제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대표님들도 또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이런 커뮤니티가 있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기도 이렇게 좋은 팀이 있는데 혹시 한번 투자 검토로 만나보시겠냐? 네. 혹은 이제 저희 회사의 콜드메일로 뭔가 좀 이렇게 주셔서 이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보통 미팅 어레인지를 잡고 이제 같이 IR을 하게 콜드메일로 그 어레인지가 되는 경우는 한 몇 프로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근데 콜드메일로 성사되는 게 10% 미만일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일단 신뢰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소개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조금 그쵸. 그리고 또 워낙 많이를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콜드메일은 그러면 사실은 큰 기대 안 하고 보시겠네요. 그쵸. 근데 이것도 조금 다른 게 보통 초기 기업들은 그래도 콜드메일, 제가 볼 때 페네트레이션 레이시 더 높을 것 같은 게 이게 후기는 사실 이미 그 정도 되면 알려져 있어서 사실 그쵸.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쵸.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기존 그냥 투자자. 이미 또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쵸. 하실 필요가 없고 근데 이제 첫 투자를 받아야 된다. 시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정말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수 있으니 그쵸. 그때는 또 막 콜드메일 열심히 하고 다니시는데 또 실제 시드 하는 분들은 알 수 없잖아요. 이 그쵸. 팀이 사실 처음 만난 팀일 테니까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모든 팀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 분야는 조금 더 비율이 높을 것 같아요. IR은 평균 뭐 하우스마다 다르겠지만 한 몇 분 정도 들으세요? 저희는 일단 전원 참석이 기본이긴 하고요. 그래서 저희 투자팀이 지금 12분 계시는데 이제 같이 웬만하면 다 참석하려고 하고 다른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다른 회사도 제가 첫 알기로는 IR부터? 보통 IR 한 번 하기는 해요. 이제 공식 IR을 하면. 그리고 다른 회사도 대부분 전원 참석이거나 혹은 본부제로 운영하는 경우에 섹터별로 이제 섹터 본부원들 다 같이 듣거나. 그러면 그날 IR 피칭을 한다 그러면 그날 다 모이면 한 몇 개사 정도를 IR을 몰아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한 개사 하고 또 어레인지를 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보통 오피스데이를 정하는 것 같아요. 정하죠. 모든 회사마다. 왜냐하면 심사학들 외근이 많기 때문에 안 정하면 스케줄 맞추기가 거의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전부터 쭉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월요일, 수요일은 오피스데이고 웬만하면 이제 스케줄이 뭐 다른 게 있지 않는 한 이제 계속 상주하면서 그런 기업 미팅들 이제 같이 IR 같은 거 진행하고. 굳이 말하자면 시간대는 언제가 좋을까요? 시간대 그것도 궁금해서 오전에 이제 팽팽 돌아갈 때 그때가 좋을지 아니면 뭐 점심 먹고 잠 올 때가 좋을지 아니면 마지막에 끝내고 싶을 때가 좋을지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밥 먹고가 아닐까요? 밥 먹고. 네, 사람이 아무래도 배고프면 크랭키해지니까 네. 심사역들도 다 사람이니까 좀 아무래도 월요일 아침에는 좀 다들 그러면 뭐 힘들잖아요. 가능하면 한 2시 정도. 좀 뭐 제일 좋죠. 2시. 근데 막 5시 이러면 또 좀 짜증 나겠죠? 또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유효한 그 음. 팩터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IR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벤처스 같은 경우에 한 10분은 모여 있고, 네. 그 막 IR 피칭을 하시는 분들의 스타일도 엄청 다를 것 같고, 네네. 차분한 스타일, 논리적인 스타일, 네. 아니면 막 감정적인 스타일, 다혈질이 막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스타일이 좀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나요? 좀 설득이 잘 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들,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이제 IR 하게 되는 대표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짧고 간결하고 이제 두 갈씩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베스트기는 해요. 왜냐면 다들 이 집중도가 처음엔 높은데 당연하게도 사람인지라 갈수록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쵸. 사실. 그리고 이제 섹터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본인이 모르는 영역이면 더군다나 이게 좀 이해도가 아무래도 살짝 낮을 수밖에 없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짧고 간결하게 딜리버리 하는 게 가장 좋고 반대로 얘기하면 막 그 말이 이제 너무 만연체 약간 아니면은 막 계속 예, 설명이 이제 문장이 끝이 안 나고 계속 이제 쉼표로 늘어지는 케이스는 사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지? 약간 이렇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피곤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심사역 분들 막 계속 노트북 보고 안 듣고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계속 뭔 얘기를 하는지 막. 그렇죠. 이제 근데 웬만하면 다 들으려고 엄청 노력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간결한 게 가장 베스트기는 한 것 같아요. 간결한 게. 네. 왜냐하면 그날도 여러 개 IR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죠. 네. 피곤하실 거고. 아무래도 다 그 사람들도 그냥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실 뭐 별게 없고.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쵸 사실. 네. IR을 좀 하다 보면 너무나 정말 배우처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막 생각지 못하게 어버버하면서 막 IR이 진행도 못할 정도로 긴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정말 배우처럼 IR 피칭 너무 잘하시는 그런 분들은 확실히 좀 먹히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커뮤니케이션 그 스킬의 중요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청산유수로 프레젠테이션 하셔도 네. 사업에 있어서의 사실 허점이나 혹은 리스크가 크게 보이면 그거에 이제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한 사실 메이크업이 잘 안 되면 사실 정말 앞에는 조금 의미가 없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의미가 없는 사실 그런 기술인 것 같고 반대로 좀 샤이하시고 대표님이 조금 이렇게 조금 더듬으셔도 그래도 사업이 괜찮고 본질이 좋다라고 사실 판단이 되면 심지어 그걸 좋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님 되게 뭔가 좀 수수해 보이시고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약간 이게 솔직히 정말 갖다 대기 나름이라.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내가 막 커뮤니케이션을 막 엄청 네이티브하게 잘한다 아니면 내가 조금 샤이하다 이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하시는 게 맞겠네요. 네. 스타트업 대표님 입장에서. 크게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네, 되는 것 같아요. 컨텐츠가 기본적인 전제는 심사역들은 뭐 수백 번 이상 다 들어본 사람이라서 알맹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질은 충분히 있다. 그거 믿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좀 맞아요. 진솔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트릭에 별로 속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심사역분들은 뭐 저보다 훨씬 예외적인 케이스 빼고는. 그렇죠. 네, 그렇죠. 대표님은 IR 피칭을 하실 때 네.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나는 좀 말이 길어서 좀 짧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건 장점으로 하는데 이런 건 항상 좀 단점으로 부각돼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다든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저는 IR 자료 일단 항상 제가 다 만들었고 사실 이제 다른 IR 자료들 참고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IR 자료라는 거를 대부분 대표님은 투자 받을 때 처음 만들어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들 IR 자료를 이렇게 어디선가 구해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화려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이 정도 자료 만들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디자인도 화려하고. 그렇죠. 디자인만 화려한 게 아니라 뭔가 되게 그냥 내용을 안 보면 정말 좋아 보이는 장표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키 아이디어를 그냥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게 심플하게 쓰긴 해요. 그래야지 이제 듣는 분도 사실은 제가 하는 분야의 전문가는 아닐 텐데 거기에 너무 막 복잡한 내용들을 넣으면 뭐 대부분 이해도 못 하실 거고 막 조실 거라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담백하게. 좀,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담백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표가 되게 간단해 보여서 이렇게 보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할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서 대표님 본인의 개인적인 스타일과 그 IR의 전략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말씀도 담백하게 하시고 막 만연체로 막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약간 저도 또 엔지니어 백그라운드 있다 보니까 약간 불필요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뭔가 그런 수식이 잘 없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이어서 쓰는 방식이고 뭐 제 IR 자료나 발표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IR 피칭을 할 때 심사장님 이런 말은 하지 말라. 그런 게 있을까요? 이 말만은 하지 말라. 이 말만은 하지 말라. 첫 번째 말씀하셨던 포인트 중에 한 개는 네. 타 VC 그 부분 비교. 좀 언급 좀 해주시죠. 그쵸. 보통 뭐 이건 아마 끝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뭐 나중에 뭐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텀시 조정할 때 뭐 다른 데는 이렇다던데 막 너네는 왜 이렇게 안 되니? 약간 뭐 이런 류의 이제 비교하면서. 뭐, 그쵸. 그런 비교나 혹은 뭐 팩트에 이제 기반하지 않은 뭐 다른 하우스는 이렇게 해준다고 했다 하면서 이제 약간 좀 푸시하는 거는 이제 레퍼런스 체크를 VC들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이제 그거는 그 말 딱 나오는 순간 그렇지가 이것 않다. 봐라 이런 생각 딱 드시겠네요. 조금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좀 그 생각이 들죠. 물어봐야겠다. 이게 순수하게 정말 이렇다고 하시니 팩트를 한번 체크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아닌 경우가 많았으니 저희 경험상 아닌 경우 많아요. 많죠. 예, 많죠. 혹은 다른 경우도 있고 이게 뭐 저를 속이려고 의도하신 건 아니라 뉘앙스가 다른 경우.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심사역은 이러저러해서 이 정도의 타임라인은 그렸는데 이제 혼자 조금 잘못 오해하시고 과대. 그쵸. 약간 좀 이렇게 막 하시는 경우 단정적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면 이제 사실과 다른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체크하고 넘어가려고는 하죠, 사실. 타 투자사와 비교나 타 투자사에 대한 언급은 별로 좋지는 않겠네요. 그쵸? 굳이? 뭐 굳이. 이제 팩트에 기반한 건 괜찮아요. 그냥 그런 거는 진행을 위해서 당연히 얻고자 하는 정보이지만 네. 뭔가 좀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거는 좀 별론 것 같고 그 외에 근데 뭐 사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없는데 이제 뭐 가끔 이제 그냥 그런 건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좀 대표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대처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쵸? 약간 너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과 시장에 대해 이해가 없어. 약간 예를 들어 이런 이제 뉘앙스의 뭔가 그런 너가 뭘 알겠어? 약간 그쵸. 이런 태도. 그렇죠. 그거는 뭔가 아주 안 좋아 보이겠네. 그쵸?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사실 더 이상 이제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은 이미 화가 나신 상태라. 그래서 사실 화가 나시는 건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자기가 24시간 매달리고 있는 거를 네가 1시간 보고 얼마나 안다고 나를 평가해라는 거는 인간으로서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지만 그냥 트릭 면에서 봤을 때는 화가 나도 안 난 척 이성적으로 그냥 담백하게 답변을 하셔야 이 심사역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든 아니면 거기서 모르니까 또 질문을 하든 이렇게 좀 티키타카가 서로 되고 넘어갈 수 있죠. 발끈하는 경우가 꽤 있나 봐요. 많아요. 생각보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은 티를 안 내려고 하시지만 느껴지죠. 딱 봐도 이제 화가 나셨구나. 약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뭔가 후벼 파는 질문은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약간 조금 아무래도 저희도 그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그 있죠.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를 하는 건 어떠세요? 제가 대표님께? 아니면 대표님이 네. 심사장님 한 5분 정도만 쉬었다 해도 될까? 이런 경우도 있나요? 괜찮나요? 그래도 괜찮죠? 근데 이제 보통은 브레이크 안 하시고 이제 바로 답변을 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본인은 이제 반박할 뭔가가 있으니까 이제 사실 이거를 막 와다다다다 하시는데 이제 이게 좀 딜리버리가 조금 잘못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그 포커페이스 연습을 사실 대표님들도 제가 보면 늘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조금 욱하셨던 대표님들도 다음번에 만나면 되게 또 그냥 의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딱 그냥 담백하게 얘기해 주시고. 뭐 저도 이제 그 시리즈 A 투자 받을 때 좀 욱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게 이제 그 심사역도 스타일이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챌린지를 하고 좀 압박 면접 하듯이 질문하는 분이 계시고 되게 나이스하게 그 똑같은 질문을 해도 표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격받는다고 공격받는 맞아요. 역량을 의심한다고 생각하고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타일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강하게 반박을 해야 그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세게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반대로 좀 인상적이었던 IR도 있을까요? 인상적이었던 IR 대부분 저는 근데 막 한 케이스라기보다는 가장 좀 선호하는 IR은 사실 한 20분에서 30분 안으로 발표가 다 끝나고 대표님의 발표가 다 끝나고 깔끔하게. 이제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발표 되게 깔끔하게 끝나고 그럼 이제 질문을 Q&A를 하잖아요. Q&A를 했는데 그게 어펜딕스에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딱 물어봤는데 준비되어 그게 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뒤에 막 해가지고 그냥 물어보면 탁탁탁 나오면 오 이미 다. 방어가 되시네? 뭔가 내가 더 해줄 게 없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되게 준비된 이제 대표이사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길고 질문할 때 방어 안 되면 이게 최악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딜리버리 하려는 거는 긴데 정작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 답이 안 되면 사실 좀 답답하죠. 아무래도 이게 궁금한 건 따로 있는데 여기에는 동문서답 혹은 뭐 막 다른 얘기를 막 하시고 굳이 말을 하자면 발표 시간이 중요한가요? 질문 시간이 중요한가요? 압도적으로 이거는 후자가 중요하죠. 질문 시간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애초에 말하고자 하는 건 정말 조금 세게 얘기하면 장표만 봐도 솔직히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다 적어두시잖아요. 하고자 하는 헤드라인 다 적어두셨고 무슨 아이템 하는지 어떤 시장인지 사실 친절하게 다 적혀 있어서 이미 미팅 전에 어느 정도 알고 와요. 사실 왜냐면 보고 들어가니까. 그쵸.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심사역마다 다 궁금증이 이제 생길 텐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왜 그런 거지? 이건 어떻게 할 거지? 이런 이제 막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거에 답을 하려고 사실 그 미팅을 가지는 건데 그쵸. 사실 앞에는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거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발표에 골몰하는 경우들도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대표이사님이 말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후에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Q&A를 좀 잘 그 질문들은 보통은 IR 자료를 보고 미리 질문들을 뽑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 발표를 들으면서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맞아요. 발표 자료를 보고도 꽤 많이 질문들을 미리 준비를 해 가시나요? 그렇죠. 훌륭한 심사역이면 사실 미리 보고 공부하고 사실 뭐 이런 것들도 있네 하면서 이제 미리 사실 Q&A를 작성해 가는 게 되게 정말 훌륭한 자료대 심사역이고 근데 이제 뭐 때에 따라서 자료를 미리 정말 다 정독 못할 때도 있고 사실 너무 현실적이지만 그죠. 똑똑한 대표님이라면 그러면 PPT 여기에서 딱 보였을 때 예상 가능한 질문들을 어펜딕스에서 딱 빼놓고 그렇죠. 그러면 정말 준비된 느낌이 들겠네요. 그렇죠. 어쩌면 질문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말씀하신 거는 좀 점진적으로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대표도 뭐 VC 심사역을 한 명만 만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맞아요. 명을 만나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반복되는 질문들은 캐치가 되고 그 질문이 이제 어펜딕스 들어가고 하면서 그 IR도 사실 이제 뭐 여러 VC한테 이제 발표를 하면 그 점점 좋아지거든요. 왜냐면 앞에서 했던 시행착오를 뒤에서는 보완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발표는 아마 뒤에 들은 발표일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서강현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저랑 이야기를 하실 때 IR을 도는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IR을 진짜 만나고 진짜 돈을 받고 싶은 투자사는 좀 최대한 뒤로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맥락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IR 일정이 하우스마다 좀 요일이 정해져 있고 빈 슬롯을 찾아 들어가는 방식이어서 꼭 내가 원하는 날짜에 IR이 잡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좀 빨리 잡힐 수도 있고 또 그래도 좋게 봐주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에서 먼저 잡거든요. 왜냐면 빨리 한번 IR 합시다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성실하게 준비해서 발표하셔야 되는 거죠. 내일 IR이 있다면 신사영님께서는 대표님께 어떤 조언을 좀 드리고 싶나요? 중요한 IR이에요. 너무너무 평소에 워너비 하우스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IR이 잡혔거든요. 제가 대표님께 조언을 드린다면 근데 당장 내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자료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똑같이 설명드릴 것 같아요. 발표 무조건 30분 내로 끊고 길게 절대 하지 말고 Q&A 예상 리스트 아마 저는 그때 보통 이제 좀 초기 그러니까 사실
서강렬 대표님처럼 시리즈 B 단계 되면 이미 알아서 사실 도가 터 있어요. 이미 잘하세요. 그래서 딱히 할 게 없는데 막 이번이 첫 IR 혹은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시다 하면은 프리에이다 뭐 이러면. 그러면 이제 Q&A 같은 것도 다 이제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질문 이런 질문 아마 우리 하우스는 나올 거다. 음. 왜냐면은 저는 사실 저희 심사학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트너님은 어떤 거를 중요하게 보시고 이 파트너님은 어떤 거 질문하시는지 대충은 아니까 이런 거 아마 질문하실 거다. 준비를 미리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사실 조언을 드리죠. 오케이. 사전 질문에 대한 어떤 방어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대표의 역량으로까지 평가가 되나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사업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그쵸 이해하고 또 이제 그 사업을 이 사람만 아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플레이어 있을 테니까 가장 잘하는 사람인가? 약간 이런 좀 고민이 들게 하죠. 아무래도. 네, 질문이 꼭 뭐 IR 때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누구나 뭐 챌린지 할 질문들에 대해서 이 대표님이 얼마나 평소에 고민을 했는지 깊이가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내가 뭐 말을 잘해가지고 그 그쵸. 상황을 모면하는 거랑 이 답변에서 뭔가 인사이트가 느껴지네는 분명히 맞아요. 다른 거라서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느껴져야 사실은 깊은 인상을 주고 여기는 투자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쵸. 내정지가 오는 대표님들도 꽤 있나요? 아 중간에 좀 이렇게 완전. 프리즈 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질문을 받는데 완전 동문서답. 그 있어요. 생각보다 꽤 있고. 말은 하는데 말이 안 되는 말. 꽤 있어요. 꽤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타트업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방법이 없는 게 이게 뭔가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 옆에서 좀 커버를 쳐드려요. 약간 이렇게 심사역. 네, 지금 대표님 질문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서 혼자 막 다른 얘기하면은 그거는 너무 이제 좀 그러니까 조금, 너무 안타까워서. 네, 주변에 커트를 좀 하고 어. 그냥 대표님 이게 아마 이분이 이런 걸 여쭤본 것 같다. 이거 위주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셔라고 대부분 심사역에 조금 커트를 중간에 치기는 하는데 이거는 사실 대표님도 직접 해보셔서 알겠지만 연습 많이 하고 직접 부딪혀 보면서 조금 그런 내공이 쌓이는 것 밖에는. 근데 진짜로 1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도 생각 못했다.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또 사실 제가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다라고 대답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좋은 사인은 아닌 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이사님은 24/7 이것만 고민하시는 분이고 그쵸. 심사역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몇 시간 이거저거 보고 진짜 몇 시간 보고 하는 건데 이게 대응이 잘 안 돼? 혹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슈다라고 하면은 둘 중 하나예요. 심사역이 완전 이상한 질문했거나 그러니까 정말 본질과 벗어나 진짜 이상한 했거나. 질문을 했거나 아니면 대표님이 솔직히 조금 고민의 깊이가 네 아직은 조금 부족하신 상태거나 둘 중 하나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럼 약간 노련한 심사역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러면 질문이 완전 빗나갈 가능성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꼭 노련한 심사위로 다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많이 검토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상황에서 그럼 1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가 별로 좋은 대처는 아니라면 조금 더 나은 대처 방식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실 본인이 모르는데 막 이야기를 횡설수설해봐야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그게 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냥 그걸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표님이라면 그냥 인정할 거 내가 좀 아직 모자랐구나 조금 아직은 조금 더 공부하고 좀 더 이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즉답은 못할 것 같은 예를 들면 뭐 이번 주 내로 메이크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다. 그럼 뭐 경험 정도는 많아요. 괜찮아. 네, 그건 너무 좋죠. 그 너무 정도는 좋고 그거에서 또 해결이 되기도 해요. 생각보다 또 이렇게 고민해보니까 이러해서 하면 빨리 대처를 해주고 정확한 자료를 주면 또 커버가 돼요. 그럼요. 말이 되면 뭐 거기서 답을 못했다고 해서 이건 아니지만 그죠. 근데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민하는 시간이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답이 바로 안 나온다는 게 조금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맞나? 약간 싶기는 하죠. 그렇다고 횡설수설도 아니고. 그거는 사실 좀 더 취향인 것 같아요. 뭔가 오히려 막 해본 적이 없는데 결국은 인정하고 빠르게 피드백 드리고. 그쵸. 그게 제일 그게 그래도 현실적인. 최선인 것 같아요. IR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잘 됐습니다. 심사위원님.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어떤 단계가 남았나요? IR이 이제 진행된 후에는 이것도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이제 예비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한번
이제 투심 보고서라는 걸 저희가 써요. 이 회사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보고서를 쓰는데 이제 그 보고서를 통해서 말하자면 내부 회의를 거치죠. 보통 이제 그때는 반대로 심사역이 스피커가 돼서 이제 이 회사는 이런 회사고 앞으로 뭘 할 거고 왜 투자해야 한다에 대한 이제 그런 근거를 설명을 합니다. 내부 설득을. 그렇죠. 내부 설득을 하는 과정이고 그게 이제 오케이가 되면 이제 본 투심위까지 이제 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또 하고 그 다음이 이제 계약 납입 이런 순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될까요? 이렇게 계속 물어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그 IR 이후에 좀 네네. 주의해야 될 것들. IR 이후 주의까지는 아닌데 그냥 보통 근데 IR 이후에는 딱 두 개거든요. 투심위를 올린다 아니면은 IR 했는데 안 돼. 투심위 이제 올리기도 좀 이게 뭔가 이게 내부적으로 반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라서 올리기로 했다면 근데 아마 심사역이 엄청난 양의 자료를 요청해요. 뭐 주주명부, 뭐 법인 등기부 등본부터 시작해서 10개 넘게. 엄청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형식적 서류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 지표라든지 뭐 향후의 계획 로드맵이라든지 엄청 많은 걸 여쭤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자료 대응을 빨리 정확하게 잘해주시기만 해도 엄청 도움이 되죠. 심사역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아쉽지만 그렇죠. 추심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안 됐다고 했을 때 좀 태도가 안 좋거나 좀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해는 하죠. 근데 대표님들도 예를 들면 기껏 시간 다 투자하고 될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대표님들도 전 심정이 이해가 가는 게 막 자료까지 엄청 해가지고 막 대응을 다 해줬는데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보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 다 해놓고. 그럼요. 했는데 이제 결국에 통과를 못 시켰다라고 하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근데 대부분 대표님들도 근데 아세요. 이게 심사역이 뭐 장난치려고 진짜 당연히 그런 허투루 짓거리를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대표님들도 근데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막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정말 아쉽게도 상황이 그 단계까지 가면 사실 그 심사역과 대표는 그냥 한 배를 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같이 열심히 엄청 같이 했는데. 투심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안 되는 거고. 그쵸. 그 사람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사실 올린다고 다 되는 건 없어요. 그런 딜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냥 좀 정말 슬프지만 다음번에 좀 뵈시죠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런 과정에 예를 들면 뭐 예비 투심에서 안 됐는데 네네. 근데 사실 이제 뭐 딜을 여러 군데 돌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다른 VC는 투자하기로 했다 네. 이런 소식을 다시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검토할 수도 있나요? 어떤 하우스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저희도 그렇고 대부분의 다른 VC들도 또 그렇고 예심에서 어쨌든 드랍이 됐다? 혹은 심의위원회를 뭔가 한번 거쳤는데 드랍이 된 거면 다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라운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 말고 시리즈 A 마무리되고 다음 뭐 한 1년 지나서 시리즈 B를 할 때 그때 투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번 라운드에 어쨌든 드랍을 했는데 다시 본다는 사실 그거는 조금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드랍을 하기 전에 네. 다른 데서 투자하기로 결정됐다라고 하면 그 내용도 여기 투심에 되게 많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완전 반영되죠. 그거는 부스트업이 될 수 있죠. 어쨌든 돈이 이만큼 모였고 뭐 이렇게 앵커가 들어와. 그쵸. 앵커가 들어왔다라는 상황은 솔직히 호재인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저도 IR 과정을 옆에서 이제 관찰을 해보면 하우스들에 따라서 이게 독립적으로 드랍할 건지 고할 건지 판단하는 하우스들이 있고 꼭 어디서 들어오는지 앵커는 누군지를 끝까지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IR을 수도 없이 도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많이 느껴져서 그게 이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떤 충분한 내공이 있구나 없구나가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시리즈 A 할 때도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 이건데 그러니까 아예 저희는 검토해봤더니 좀 아직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데서 뭐 얼마 채워오면 우리도 할 것 같다 정도의 코멘트를 해주는 데가 너무 많고 근데 정작 니들을 서겠다고 하는 데는 되게 찾기 힘들어서 맞아요. 뭔가 할 수도 있는 사람만 잔뜩 있는 상태로 계속 시간이 가거든요. 맞아요. 이게 되게 힘들었다. 맞아요. 그게 요새 같은 상황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장이 안 좋으니까 다들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총대를 매기가 싫은 거죠. 약간 그렇죠. 다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배치도 더 작아지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으로 투자 IR을 앞두고 있는 대표님들께 짧은 조언 어떤 것, 서 대표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저희가 시리즈 A 돌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뭐 돈에 뭔가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30군데 얘기해서 29군데 거절당했어도 한 군데 투자 받으면 우리는 라운드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거절당하고 좌절하는 게 물론 힘들겠지만 사실 뭐 투자라는 거는 결국 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심사님. 저도 사실 약간 비슷한데 특히 좀 초기 이제 처음 막 펀드레이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좌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절당하는 거, 네, 드랍당하는 거, 혹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심사하기 되게 세게 뭔가 막 이런 공격하는 비즈니스, 거죠. 예, 약간 공격하는 것처럼 뭐 이런 게 약간 되겠어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멘탈이 이제 많이 흔들리시고 너무 이해가 가는데 사실 별로 들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그 사람만의 개인의 의견일 뿐더러 말씀하셨다시피 29군데 거절해도 한 군데만 오케이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군데를 사실 찾아 나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를 당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시면서 아마 성장하실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 없이 IR을 들어보신 심사위원님과 또 굵직한 투자를 유치를 하셨던 서 대표님께서 하셨던 공통점은 투자 IR과 투자 유치 과정에 있어서 거절이 디폴트 값이다. 예스가 절대로 디폴트 값이 아니다. 거기서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IR 앞두고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들 이 부분 좀 고려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라운드가 성공적으로 유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